연방이민서비스국이 난민이나 망명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한 영주권의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공공안전 등 추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한국인 대학생을 체포 추방하려는 이민 당국에게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실종된 한국인 일가족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추가적인 유해 일부가 추돌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신원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 보조 프로그램 섹션 8에 사용되는 긴급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민 8천여 가구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난민이나 망명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한 영주권의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공공의 안전, 잠재적 사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주권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방송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이민국이 최근 난민이나 망명 지위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한 이들에 대해 심사를 중단하란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난민은 보안조사와 인터뷰 등 통상 몇 년이 걸리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의 입국이 인정된 이들이고, 망명자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민당국이나 법원으로부터 보호허가를 받은 이들이라고 CBS는 설명했습니다. 둘 다 정치적 관점이나 종교, 인종 등의 문제로 박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당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도 CBS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해당 영주권 심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 우려나 공공의 안전, 잠재적 사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조사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특정 영주권 신청 심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 지위 없이 체류하는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체포 추방하는 한편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들에 대한 제한도 확대하며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인도적 임시체류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머무르는 중남미 국적 53만 명에 대해 30일 내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선거 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엔 선거지원위원회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가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에 집중했습니다.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을 포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우린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표권 단체 등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을 여유가 마땅치 않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해 우편 투표가 불가피한 유권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 출생증명서에는 결혼 전 성이 기재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리 카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법학 교수는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할 행정적 권력 강탈이라고 비난하며 이것의 목적은 순전히 유권자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대학생을 추방하려고 시도 중인 가운데 연방 법원이 체포 및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오미 부크월드 맨해튼 연방지법 판사는 어제 콜롬비아 대학생인 한인 정윤서 씨가 ICE의 체포 및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부크월드 판사는 공판에서 정 씨가 공동체의 위험을 제기했거나 외교정책 리스크를 초래했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고 볼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다른 혐의로 정 씨를 구금하려는 경우에는 정 씨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 씨는 7살 때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해 콜롬비아대 3학년으로 재학 중이며 영주권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가자 전쟁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지하는 대학가 시위에 참가했으며 대학 이사진 사진을 대량 학살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란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또 지난 5일엔 학교 건물 밖 농성 시위에 참가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13일엔 정 씨 기숙사 등을 수색했고 이후 다른 기숙사와 정 씨 부모님 집도 찾아갔으나 정 씨를 체포하진 못했습니다. 정 씨는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체포 및 추방 조치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종된 한국인 일가족 3명이 대형 연쇄 추돌 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추가적인 유해 일부가 추돌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손상이 심각해 식별과 신원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과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주 윌리엄스 인근 4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22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속에서 실종 한인들이 탑승했던 렌트카와 같은 차종인 BMW SUV와 추가적인 유해 일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여행길에 나섰다 지난 13일 실종된 한국인 일가족 3명은 캘리포니아주 번호판이 부착된 흰색 BMW X5 차량을 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의 에릭 앤드류스 공보관은 심각한 화재 피해로 인해 번호판과 차량 식별번호조차 확인할 수 없어 이 차량이 실종자들이 탔던 것이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적으로 발견된 소량의 유해도 같은 사람의 것인지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야바파이 카운티 검시소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 보조 프로그램 섹션 8에 사용되는 긴급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뉴욕 주민 8천여 가구가 쉘터나 길거리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지난 6일 각 로컬 정부의 주택 담당 기관에 서한을 보내 팬데믹 기간 지원 프로그램이었던 긴급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중단이 가까워졌다고 통보했습니다. 2021년 3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구조개혁법에 서명해 긴급자금을 할당했는데 이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나면서 연방정부의 주택 바우처 지원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한에서 HUD는 올해를 끝으로 자금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며 이 자금은 많은 세입자가 2026년까지 렌트를 충당하는 데엔 충분하겠지만 이후엔 각 로컬 정부 주택기관에서 다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뉴욕시를 포함한 전국 로컬 정부에 주택 바우처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상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종료 통보에 로컬 정부는 물론 섹션 8 바우처를 받아 렌트를 내던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으로 발행된 7만 개 주택 바우처 중 11%나 할당,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고다미스트는 섹션 8 바우처가 중단되면 약 8천 가구가 이 지원금을 잃고 쉘터나 길거리로 돌아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섹션 8 지원을 받으면 수입의 30%까지만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 지원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쉘터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환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MTA가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2달 동안 1억 600만 달러의 수입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TA가 24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1월 5일부터 2월 말까지 MTA는 1억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MTA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통행료 4,860만 달러를 징수했고 지난달엔 이보다 많은 약 5,190만 달러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입의 95%는 주간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측은 혼잡통행료 시행 두 번째 달의 예상과 일치하는 수입을 징수한 것으로 봤을 때 시행 이전 수행한 연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혼잡통행료는 교통량을 줄이는 동시에 주요 교통 프로젝트의 자금원이 돼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TA는 혼잡통행료 수입이 평균적으로 연간 약 5억 달러,
한 달에 약 4천만 달러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수입 중 66%는 승용차로부터, 24%는 택시 및 앱 기반 공유 차량으로부터 발생했으며 9%는 트럭, 1%는 버스 및 오토바이가 차지했습니다. 단속 카메라 운영 등 운영 비용 1,150만 달러를 제외하면 지난달 혼잡 통행료 순수익은 4,040만 달러입니다. 한편 지난 2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혼잡 완화 구역으로 진입한 차량은 48만 1,907대로 1월 대비 약 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1% 줄어든 수치입니다. 혼잡 통행료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량은 늘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전철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6%, 버스는 9%, LIRR은 8%, 메트로노스는 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기대지수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어제 발표한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2.9로 2월 100.1 대비 7.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93.5도 밑돌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연성 경제 지표로 고용, 소비, 투자 등 실제 경제활동에 기반한 경성 지표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경제 주체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실물 경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집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소비자 심리의 급격한 악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담을 지울 것이란 관측이 소비자 신뢰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자 신뢰 하락은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가 3월 65.2로 전월 대비 9.6포인트 급락해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사업,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는 134.5로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몇 개월간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었던 미래소득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론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이는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들의 개인 상황에 대한 평가에까지 퍼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천연또는 합성 고분자를 이용해 만드는 껌을 씹을 때 한 개에 최대 3,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 우리 몸에 섭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 샌제이 모한티 교수팀은 어제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화학회 학술 대회에서 천연 및 합성껌을 씹을 때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예비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식품, 음료, 각종 포장, 코팅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물론 플라스틱 생산 과정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사람들이 매년 수만 개씩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시중 10개 브랜드의 껌을 실험 참가자에게 씹게 한 다음 타액 샘플을 채취해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되는 속도와 양 등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껌 1g당 평균 1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1g당 최대 637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무게가 보통 2에서 6g인 껌 하나에서 최대 3,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연간 160에서 180개의 작은 껌을 씹는다면 연간 수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어제 입양 동포들의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창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서비스 지원센터에 마련됐습니다. 전담 창구에는 영어가 능통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국내외 입양 동포가 민원을 신청하면 상담원은 내용을 파악, 입양 동포의 민원 업무를 유관기관과 연결하고 민원 내용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경찰청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 아래 추진하는 유전자 검사 및 친생부모 찾기와 입양정보 공개 청구 등에 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해 입양 동포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전국 교사노조 단체 두 곳은 24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전미 교사 노조 등도 연방법원 메릴랜드 지법에 유사한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뉴저지와 뉴욕 등 20개 주 정부도 연방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시행을 막아달란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냈습니다. 이번 소송들은 연방교육부는 연방법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폐쇄될 수 없으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규모 인력 감원 등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연방교육부의 기능 수행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19의 대응 차원에서 주와 지역 보건부, 비정부기구, 국제기관에 배정된 자금 114억 달러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CDC를 감독하는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납세자가 낸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 임무를 이행할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의 로보택시 웨이모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진출합니다. 웨이모는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워싱턴 DC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웨이모는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며 승객을 목적지로 실어 나르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현재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실리콘밸리, 피닉스에서 운영 중이며 우버와 협력을 통해 오스틴 등에서도 운행 중입니다. 웨이모는 워싱턴 DC에 앞서 올해 말엔 애틀랜타와 마이애미에서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미 동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